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키보드를 새로 구매한 김에 입문자 눈높이에서 리뷰하는 기계식 키보드 구매 가이드, 그리고 현 시점 추천하는 기계식 키보드 5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통해서 바로 제품 추천부터 보셔도 됩니다만, 쉽고 재밌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풀 시청하시면 더 좋겠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는 구동 방식에 따라 다양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방식의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비스프링 방식의 멤브레인 키보드가 있죠. 멤브레인은 쉽게 말해서 노트북에 들어가는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멤브레인 키보드는 보통 저렴한 편이고 타건이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식 키보드의 내구성과 정교한 타건감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기계식 키보드는요, 특유의 키감이 좋아서 매니아층이 특히나 많은 키보드고요. 특히 장시간 키보드를 쓰는 게이머, 프로게이머, 프리랜서, 크리에이터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기계식 키보드는요, 부품의 내구성이 높아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멤브레인 키보드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자, 기계식 키보드는 스위치 종류에 따라 한 번 더 나뉘어지는데요. 스위치는 어쩌면 기계식 키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스위치에 따라 타건감이 크게 달라지고 각 스위치는 촉각적, 청각적 특성이 다른데요. 어떤 스위치가 딱 좋다라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스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3가지의 스위치만 우선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클릭 소리와 걸리는 느낌이 가장 강한 청축 스위치, 그리고 걸리는 느낌은 있지만 소음이 적은 갈축 스위치, 걸리는 느낌이 아예 없어서 부드러운 타건이 가능한 적축 스위치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 3가지의 기본 스위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이 3가지 스위치에서 파생된 스위치가 많습니다. 묵직한 키감으로 스프링이 무겁고 힘있게 누르는 걸 선호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흑축, 흑축과 적축의 중간 느낌으로 쫄깃한 타건감을 제공하는 황축, 갈축보다 높은 키압과 강한 구분감을 제공하는 백축, 청축보다 무겁고 딸깍거림이 강한 녹축, 그 외에도 더 다양한 스위치가 많이 출시되고 있죠. 만약에 이것까지 다 알기가 헷갈린다면 청축, 갈축, 적축 이 3가지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또는 사무실에서 쓰기 좋은 저소음 키보드도 등장을 했는데요. 저소음 적축, 저소음 갈축이 보편적으로 쓰이고요. 이거는 잠시 후에 제품 추천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타건감이 좀 더 먹먹해진 대신 소리는 80% 이상 줄어든 조용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같은 스위치라도 제조사마다 타건감, 퀄리티가 또 다르니까요.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제조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장 유명하면서도 보편적인 스위치는 체리사입니다. 자, 다음은 유선과 무선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연결 방식에 따라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용 환경에 맞춰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유선 키보드는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이나 작업에 적합하고요. 무선 키보드는 깔끔하면서도 휴대성이 좋고 책상 위를 꾸미기도 좋아요. 하지만 연결 안정성은 유선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2.4G 그리고 응답 속도도 워낙 빠른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의 경계가 거의 없어지고 있죠. 다음은 키 배열 선택입니다. 키보드는 키 배열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풀사이즈 키보드, 10키리스 키보드로 나뉘어집니다. 풀사이즈 키보드는요, 숫자 패드가 있어서 작업 효율이 좋고요. 숫자 입력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사무용 작업 용도라면 10키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키리스 키보드는요, 숫자 패드가 없어서 크기가 작고 깔끔합니다. 공간 절약은 덤이고요. 이동이 잦거나 책상이 좁은 사람에게 딱 맞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핫스왑입니다. 핫스왑 기능이 있는 키보드는요, 스위치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스위치로 바꿔서 다양한 타건감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초보자에게는 여러 스위치를 시도해보고 나한테 잘 맞는 스위치를 골라볼 수 있다는 거에서 정말 유용하고요. 또 핫스왑이 지원되면 하나의 키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질려도 스위치를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부가 기능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에는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어요. 무한 동시 입력이라던가 백라이트, 이중 사출 키캡, 비키 스타일, 그리고 매크로 기능, 소프트웨어 지원 여부, 이 부분은요, 제가 적어드린 이 표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뭐가 좋다 나쁘다에 딱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손맛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리죠. 그래서 키보드는 직접 타건해보고 구매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입문자분들이라면 일단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가격을 높여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타건해보거나 혹은 타건 샘플러, 스위치를 따로따로 팔거든요. 그걸 구매해서 어떤 스위치가 나한테 잘 맞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 정도면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될 다양한 키보드를 설명드리면서 부족한 정보는 또 추가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소개드릴 제품 5가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제품은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무선 키보드 토체 T301입니다. 지난번에 핫딜로 채널 커뮤니티에 소개드린 적 있죠. 저도 직접 구매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잘 구매했습니다. 색상은 5가지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요. 싱크웨이 토체 T301은 가성비가 뛰어난 키보드로 현재 큰 폭의 할인이 적용돼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출시 초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됐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딱 적합하고요. 정숙하고 부드러운 타건감으로 조용한 환경에서 딱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토체 T301의 외관을 살펴보면 키 배열은 87키에 10키를 쓰고요. 키캡은 PBT 염료 승화 방식으로 제작되었어요. 또한 핫스왑을 지원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할 수 있고요. 3핀과 5핀 스위치를 모두 지원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RGB 백라이트도 지원을 하는데 키캡이 불투명 재질이고 라이트 불빛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스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제품은 유선과 블루투스 2.4G 무선 연결을 모두 지원해서 여러 기기를 쉽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3050mAh로 LED를 끈 상태에서는 최대 5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넉넉한 사용시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무한 동심력과 매크로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스위치는 리니어 타입과 넌클릭 타입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옵션은 리니어 타입이고요. 좀 더 부드럽게 타건하고 싶다면 리니어 타입, 그리고 살짝 걸리는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넌클릭 타입 구매하시면 돼요. 타건감은 저소음 적축 스위치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조용한 타건이 가능했어요. 피치 소다라는 스위치는 자체 제작 스위치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저소음 적축 스위치보다 좀 더 가볍게 타건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핫스왑을 지원을 하니까요. 좀 쓰다가 질리면 유저들이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할 수도 있고 말이죠. 플라스틱 하우징이긴 해도 2개 층의 흡음 구조를 채택해서 스테빌도 좋은 편이었고 통울림도 없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할인 가격 기준으로 5만원 내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키보드고요. 조용하고 편안한 타건감을 원하는 사무용 유저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빠른 반응 속도가 필요한 게이밍용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게이밍용 키보드는 이후로 소개되는 제품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무선 기계식 키보드, 정숙한 타건감, 핫스왑이 가능한 키보드라는 점에서 할인가 기준으로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에서 리뷰하고 워낙 반응이 좋았던 제품이죠. 아우라 타란툴라 F99, 일명 독거미 키보드는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4에서 5만원대 가격으로 1, 20만원짜리 키보드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퀄리티를 제공해요. 게이밍부터 사무용까지도 적합한 키보드고요. 본체는 묵직하고 마감이 훌륭하고요. 베젤이 얇고 상단, 측면, 하단의 디자인이 모두 깔끔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색상은 그레이, 퍼플, 블루, 그린 4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키배열은 넘버 패드가 포함된 99키로 일반 104키보다도 20% 크기가 축소된 형태입니다. 블루투스 2.4G, 유선 연결 모두 지원하고요. 전용 USB 수신기 보관 공간도 키보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캡은 투톤 PBT 키캡이고요. 레트로한 폰트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역방향 설계로 핫스왑 지원되고요. RGB 라이트도 탑재되어 있어서 아우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가격 생각하면 스펙 정말 좋죠.
5가지의 리니어 타입 스위치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스위치를 모두 소개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제가 쓰고 있는 옐로우 V3 스위치의 타건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이 스위치는 적축 특유의 부드러운 타건감과 맑고 경쾌한 사운드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F99는요, 내부 흡음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통울림도 없고 부드러운 타건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PCB와 보강판 사이에 흡음재를 설계했고 하단에도 흡음재 그리고 실리콘 패드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가스켓 설계를 통해서 정숙하면서도 탄력 있는 타건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한 스테빌라이저도 잘 잡혀 있어서 타건이 안정적인 편이고요. 공장 윤활이 되어 있으니까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제품은 4-5만원 내외로 구매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10만원 이상의 키보드에서도 느낄 수 있는 퀄리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니까요. 구매를 추천드리겠고요. 텐키리스 모델인 F87도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F99는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마감, 타건, 디자인, 배열 모두 훌륭해서 메인 키보드로 사용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까지 만족스러운 그런 욕심쟁이 키보드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알파스캔 AOC GK500 청축 키보드입니다. 딱 PC방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이죠. 이 제품도 괜찮은데요. 제가 이전에 썼었던 앱코 해커 K640이란 모델이 있거든요. 성능에서는 엄청난 차이는 없는데 가격이 앱코 제품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청축 키보드를 찾는 분들은 두 제품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찰칵찰칵거리는 타건감은 타이핑할 때 재미가 확실히 있는 제품이죠. 어렸을 때 청축 키보드로 게임하면 뭔가 게임 더 잘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말이죠. 딱 이런 스타일이 기계식 입문용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타입입니다. 유선 풀배열 기계식 키보드고요. 오테뮤의 청축 스위치를 탑재한 모델이에요. 압축이 없는 정석 배열로 104키 구성이고요. 무한 동심력, 1ms의 응답 속도, RGB 백라이트 등 게이밍 키보드의 기본 스펙은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중사출 키캡에 한글과 영문 가기는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반투명 재질로 마감을 해주었어요. RGB를 켰을 때 확실히 게임하는 감성을 잘 살려주고요. 이 모델은요, 찰칵찰칵거리는 타건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입문용 게이밍 키보드로 쓰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요, 듀가드 K610W, K620W를 추천드릴게요. 블루투스 유무선 핫스왑 키보드고요. 가격은 20만원대 초중반에 구매 가능합니다. 텐키리스 풀배열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스위치는 저소음 갈축, 저소음 적축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저도 한 1년 정도 메인으로 잘 썼던 모델이고요. 가격대가 좀 비싸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듀가드 특유의 그 하드웨어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저도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키보드예요. 타건감은 서걱서걱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좋았어요. 저소음 모델이기 때문에 정숙한 타건감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나 사무실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프레임 사이에 실리콘 패드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게다가 키보드 자체가 묵직해서 통울림이 적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다만 팩토리 윤활이 되어 있어서 좀 뽑기 운이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스테빌도 꽤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 외 장점으로는 제 취향에 잘 맞는 깔끔하고 유니크한 컬러,
마음에 들었고요. RGB 백라이트가 제공되지 않아도 저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더 좋더라고요. 유선도 지원하고요. 무선은 블루투스 2.4G 모두 지원합니다. 사용시간은 최대 36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음 저축으로 좀 쓰다가 지금은 리니어 타입 스위치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무용 메인 키보드로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이니까요. 빌드 퀄리티도 좋고 내구성 좋고 부드러운 타건감까지 원하는 분들이라면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로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로지텍 G915X 라이트 스피드라는 제품이에요. 로지텍의 G 시리즈에서 새롭게 출시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해서 청축, 갈축, 적축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로우 프로파일은 쉽게 말해서 키캡과 스위치가 얇은 만큼 더욱 빠르고 쉽게 작동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신 스위치가 얇은 만큼 타건감을 100% 느끼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G915X는요 풀배열과 텐키리스 두 가지 중 고를 수가 있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로우 프로파일 키캡과 얇은 두께의 하우징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얇지만 알루미늄 바디 덕분에 무게는 1080g으로 꽤 묵직한 편이고요. 비키 스타일의 키보드는 키캡이 드러나 있는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더해주죠. 풀배열 모델 기준으로 좌측에 5개, 상단에 4개의 G키가 제공돼서 총 9개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매크로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유선 2.4G, 블루투스 세 가지 연결 모두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 타임은 RGB 밝기 100%에서 최대 36시간, 밝기 50%에서 최대 90시간, RGB를 끄면 최대 800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G915X는요 청축, 갈축, 적축 세 가지 스위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저는 갈축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하면요 낮은 키캡과 빠른 반응 속도가 특징이고요. 게임용으로 사용할 때는 구분감과 반발력이 좋아서 빠르고 연속적인 키 입력에 유리합니다. 노트북과 같은 얇은 키캡을 선호하는 사용자, 그리고 로지텍의 MX 시리즈를 선호했던 분들이라면 이 낮은 키캡을 좋아하실 테고요. 반대로 키캡이 낮아서 사무용도로 쓰기에는 오타율이 좀 높아서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지텍 G 허브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제품은 범용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로우 프로파일 게이밍 키보드를 생각했을 때는 대체제가 거의 없는 독특한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프로파일의 게이밍 키보드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다만 가격이 좀 더 낮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남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 구매 가이드와 추천드리는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키보드는 매장에 직접 가서 타건해보고 구매하는 게 더 좋아요.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키보드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직접 매장에서 타건해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토대로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